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103회 2019년 103회 엑셀 중에서 A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입력을 했고요. 이걸 보고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 굴골 정렬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정렬 가운데 정착사 매일 출력인데 참조하시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굴골의 굴림 10일이죠. 여기서 자 굴림의 11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혹시 깜찍하신 분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좀 더 빠르게 외웠습니다. 여기 세 개 합쳐져 있고 합쳐져 있고 합쳐져 있죠. 그래서 사업장 형태 설치 시공사까지 사업장 형태까지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다중 범위가 선택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발전 비용, 설치 비용, 보조 지원금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여기는 셀 병합.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뭐가 있냐면 자, 요 셀 서식이 있는데요. 셀 서식을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됩니다만 얘를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키를 누르는데 숫자 1키는 키보드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되고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Q 키 바로 위에 있는 1을 하면서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X는 어떻게 하냐? 자, 셀 서식의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X 표시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가운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1, 2, 3, 4, 5, 6은 함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 거는 지워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요거 했죠. 그 이메일 셀을 결제란을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버스 이용하시오 안 했고요. 주황 안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사각형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그리는 스타일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의 도형의 대각선 모서리가 이렇게 마우스 대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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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찾는 게 뭐였죠?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옵니다. 자, 근데 뭐 우리가 할 게 뭐였냐면은 그림자죠. 그림자의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아마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오프셋 왼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프셋 가운데 오프셋 왼쪽 요걸로 넣으시면 되고요. 국내 수상 대양광 설치 현황을 입력한 뒤에 굴골 굴림 24포인트 그리고 검정색 굵게. 자, 여기 잠깐 팁을 드리면 컨트롤 아까 1 누르면 셀 서식 나왔죠? 컨트롤 2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눌러지고 3 누르면 4 누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2번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이네요. 자, 똑같이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를
노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됐죠? 예, 요거는 그냥 임의로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점수가 뭐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면 모양만 똑같으면요. 예, 여기는 열넓이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제 담당 팀장 부장. 자, 결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에 잠깐 추가를 하겠습니다.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굴림의 11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자, 여기 모양은 합쳐져 있죠? 예, 합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내가 눈으로 봐서 적당히 키우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셨으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복사에 그림업으로 복사 눌러주셔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쉽죠? 다시요. 이렇게 블록을 설정해 주시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서 확인. 만약에 내가 이렇게 블록을 잡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눈금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화면에 보면 여기 지금 얘가 되게 깨끗해요. 이게 뭐냐면은 눈금선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눈금선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끝났죠? 지우겠습니다. 이메일 셀의 결제란 작성해서 했죠. 예, 원본은 삭제하시면 되고요. B에서 J4, B에서 J4, 그리고 G14에서 I14네요. G14에서 I1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 하십시오. 홈에 채우기에 예, 이렇게 마우스 대셔서 주황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사업장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예, H14의 유효성 검사는 뭐냐면은, 자, 콤보 박스라고 있어요. 콤보 박스가 뭐냐면 여기 옆에 이렇게 세모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어떤 거 선택할 때 나오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콤보 박스라 그래요. 요 콤보 박스 또는 콤보 상자를 표시해 주는 게 유효성 검사에서 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데이터라는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못된 데이터를 세입 입력을 방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자, H14셀 사업장 H14셀을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B5에서 B12 영역이 선택되도록 하시오. B5에서 B12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나의 셀의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ITQ 시험에서는 거의 다 목록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목록을 누르시고, 자, 원본이 어디 있죠? B5에서 B12 이걸 누르셔서 B5에서 B12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B5에서 B12까지 했던 것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들을 입력하려고 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예, 이게 유효성 검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 H5에서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을 표시하시오. 자,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예쁘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것도 잠깐 편집을 위해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 여기다가 그 함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더블 클릭을 해서 좀 늘려놓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기 좋게 조금만 늘려놓을게요. 자, 다시 셀 서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요. 엑셀은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숫자는 뭐 아시겠죠? 문자도 대충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 2, 가, 3, 4 이거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혼용되어 있으면 무조건 문자고요. 숫자는 숫자만 들어가는 것들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보세요. 보이시나요? 숫자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무조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문자는 왼쪽 정렬이요.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문자예요. 왜?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날짜와 시간 등등등등은 숫자고요. 나머지 것들 다 문자로 보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입력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셀을 좀 크게 해보시고요. 예. 자, 이걸 왜 알려드리느냐? 자, 보세요.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셀 서식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ATQ, 엑셀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샵, 콤마, 샵, 0.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합니다. 다시요. 숫자는 샵, 콤마, 샵, 0. 문자는 골뱅이로 표시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엑셀을 쓰실 기회가 있으면 혹은 제가 나중에 뭐 이 셀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찍어서 올리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숫자는 샵, 샵 0이고 문자는 골뱅이로 표시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H5에서 H12 블록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1 누르시면은 숫자죠. 자, 셀 서식 어떻게 넣냐면 항상 표시 형식에 갑니다. 네. 그래서 다 무시하시고요. 무조건 사용자 지정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 지우고 샵, 콤마, 샵 0 쓰시면 돼요. 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다운표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 사이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 양다운표를 넣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요? 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얘를 분해하면은 얘는 뭐죠? 숫자.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원은 뭐죠?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란 뜻이에요. 숫자가 샵, 샵 0이죠. 원은 이렇게 큰 다운표에다가 넣으시면은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뒤에 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요 위에 거 해볼게요. 360 하나 둘 셋. 자, 편의를 위해서 저는 조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다. 자, 샵, 샵 0 항상 넣으시고 원. 자, 이게 있고요. 2로 360 하나 둘 셋이 있고, 자,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AND 연산자라는 게 있어서 얘도 이렇게 넣으셔서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나 뭐 도형, 기호 등등등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쵸? 얘는 표시 형식이고 얘는 AND 연산자를 사용한 친구입니다. 얘 AND 연산자 사용한 거. 자, 표시 형식과 AND 연산자인데, 자, 보시면은 차이 아시겠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 그럼 얘는 뭐예요? 예, 숫자로 인식합니다. 얘는 뭐예요? 문자로 인식해요. 여기다가 제가 요거 회계 표시라고 하는데 쉼표 스타일 누르면은 안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래 회계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쵸?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ND 연산자를 넣어서 여기 뒤에 문자를 넣으면 뭐가 되냐? 얘가 문자로 인식을 하고 얘는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는 이렇게 쭉 끌잖아요. 이 밑에 보이세요? 엑셀의 자동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는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 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끌어오면
얘네는 개수만 나오죠. 무슨 얘기냐? 얘는 문제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하다가 도형서식에 가서 요걸 안 했네요. 자, 텍스트 상자 가서 보시면 가운데 있죠? 예. 그래서 정가운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끝났죠? 예. 그리고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용량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는 실무에서는 잘 안 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엑셀 파일을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공하다 보니까 보통 잘 쓰진 않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름 정의 뭐냐면 F에서 F12까지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한다는 건데, 이 엑셀의 각 셀에는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얘 뭐죠? 여기가 이름 상자, 즉 이름을 표시해주는 어떤 주소지 같은 곳이죠. BO 예를 들면은 D6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름 정의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이렇게 F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보려고 자꾸 용량을 하래요. 여기다 그냥 용량 쓰시면은 끝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면 F5, F7이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용량 이름 정의한 데까지 쭉 오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어때 쓰느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한 함수 썸을 써보겠습니다. 썸을 쓰시고요. 합계에 내가 용량 합계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자, G5에서 G12는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용량은요, 그냥 썸하고 용량 치면, 용량이 아까 어디였죠? 그죠? 여기였죠? 여기에 합계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용량을 이름 정의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살짝 옆으로 빼볼까? 설명도 해야 되니까. 자, 1에서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결과값을 진행 입력하면 0점 처리됩니다. 자, 1번 보조지원금 설치비용 곱하기 지원비율 요구와 내 지원비율 용량이 몇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39에는 20% 구하시오. 자, if는 어떤 함수냐? 자, 여러분 함수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요, 앞에 뭘 쓰냐 되면 는 또는 더하기 또는 빼기를 써도 되는데, ITQ에서는 는만 쓰시면 됩니다. 는은 쓰고 어떻게 쓰냐? 함수 이름 을 써주고 항상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아요. 가로 여는 게 뭐냐? 얘는 함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엑셀한테 나 이제 함수 입력할 거야, 함수 시작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고, 얘는 뭐냐면 야, 나 이 함수 다 썼어 이러니까 이 함수 이제 종료해도 돼. 함수의 종료를 알려주는 기호예요. 그리고 각 함수마다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if는 어떻게 쓰냐면, if 뜻이 뭐죠? 가장 쉬운 게 뭐죠? 만약 뭐뭐이면이라는 뭐 조건문 과정인가 뭐식인가에 쓰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이면이죠. 네, 이게 되게 쉬워요. 요걸 제가 왜 써드렸냐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은 이면 보이세요? 그리고 또 이면 보이세요? 그리고 또 그 외엔 이. 자, 이 1번 문제는 if 함수만 쓰는데요. 이면이 몇 번 나왔죠? 2번. 그러면은 이면이 2번, 이면 개수만큼 if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면이 몇 개예요? 지금 1번 문제 2개죠. 그럼 if 몇 개 써요? 2번 쓰시면 됩니다. 쉽죠? 예. 2번 쓰시면 돼요. 자, 이제 if는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if는 어떻게 쓰는 함수냐면요, 어떠한 함수 시작 알려주고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은, 조건이 맞을 때 이 참자리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이 참자리에 있는 값을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은 거짓에
있는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연비율은 용량이 1000 이상이면 50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보조지원금 어떻게 해요? 설치비용 곱하기 지연비율이래요. 일단 지연비율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비율을 용량이 1000 이상이면 50 요것만 해볼게요. 자, if 쓰고 지연비율 어디 있죠? 예, 용량이 있어요. 그쵸? 용량이 얼마 이상이요? 1000 이상이면은 어떻게 해요? 50% 콤마 찍으시고요. 50%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50%가 넘으니까 1000이 넘으니까 50%가 나왔죠. 그래서 if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이 조건, 이 셀에 있는 이 조건이 얼마예요? 1000 이상이다. 요게 이제 이 1000 이상이면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50%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제가 다운표를 넣어놨는데 참과 거짓 자리에 있는 것들은 문자일 경우에는 다운표에 넣어주고요. 다운표 안에 입력, 그리고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예. 백분율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변이 2번 나왔죠. 그럼 if를 2번 쓰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 지원 비율만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if 쓰고 어떻게 됐죠? 용량이 얼마 이상이요? 1000 이상. 요것도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지우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상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하는 이렇게, 초과는 요거, 미만, 같다는 이거, 같지 않다는 요렇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상을 표시했어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순서가 조금이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연 비율만 구해 볼게요. if 용량이 몇 이상? 1000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50%. 그리고 또 500 이상이면 30, 그 외에는 20이죠. 자, 500 이상 어떻게 해요? 자, 1000 이상이 아닌 거는 어떻게 되죠? 1000 이상인 것들은 무조건 이거고, 나머지 1000이 안 되는 1000 미만 값들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요 값, 이 참에 있는 값은 끝나고 거짓에 있는 값들을 보여주는데, 얘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뭘 쓰면 돼 또? 그쵸? 여기다 또 if 쓰시면 돼요. 어떻게? 얘가 몇 이상? 500 이상이면 10%, 그 이외에는 20%니까 나머지 거짓 자리에 있는 것들이겠죠. 예. 20%. 다운표는 솔직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숫자는 그래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함수 보세요. 가로를 2번 했죠. 예. 요거는 이 가로는 이 if에 대한 가로 색깔이 다르죠? 이 뒤에 있는 가로는 이 앞에 있는 if에 대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퍼센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치 비용을 곱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설치 비용을 이렇게 곱해서 이 보조지원금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원 비율을 이렇게 함수로 넣으면 되고요. 설치 비용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원 비율에 있는 함수를 복사를 해서 설치 비용 곱하기 지원 비율인데, 지원 비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요. 예. 그리고 얘도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설치율, 설치일의 요일을 구하시오.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밀어볼게요. 자, 여러분 추우주는 뭐하는 함수냐면요, 이런 함수예요. 숫자가 와요. 첫 번째는 숫자가 오고, 이는 숫자 1의 값 1일 때, 그러니까 숫자가 1일 때, 숫자가 2일 때, 숫자가 3일 때, 점점점점점해서 나갑니다. 자, 이 몇 가지 나갔냐? 저도 솔직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2010이 아닌 아주 옛날 때는 256이었는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안 쓰냐면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이거를, 왜냐면 숫자가 255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쓰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숫자가 1일 때, 숫자가 2일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값들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1일 때, 2일 때, 4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100, 200, 300, 400. 자, choose 숫자 1.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요걸 보여주고, 얘가 2가 되면 얘를 보여주고, 3일 때는 얘를 보여주고, 4일 땐 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숫자가 1일 때 뭐 보여준다고요? 예. 2일 때 뭐? 예. 3일 때, 4일 때. 400이죠? 바꿔보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그쵸? 얘가 A일 때 1, 2, 3, 4. 그럼 여기서 255다. 그럼 숫자를 어떻게 해요? 1부터 255까지 이걸 다 입력해야 돼. 콤마 찍으면서. 여기 콤마 찍으면서. 그러니까 안 쓰죠. 그쵸? 네. 근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추주가 숫자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이거 보여주고, 2때 이거 3, 이거 보여주면 위크데이는 뭐겠어요? 그쵸? 이 위크데이는 뭐예요? 이 숫자 자리에 위크데이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위크데이는 뭐하는 함수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2019년 4월 6일인데요. 이게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이에요. 자, 위크데이만 써볼게요. 자, 얘를, 이 날짜를 어떻게 하냐면은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위크데이는. 다시 날짜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위크데이, 이 추주에 있는 숫자 자리에 위크데이가 와서 이 위크데이 숫자로 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콤마 찍고 여기 보시면은 콤마를 찍으시면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조건, 여기다 1 쓰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2 쓰면 이런 형식, 3 쓰면 이런 형식, 11, 12, 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크게 1, 2, 3에서 끝나요. 자, 1 볼게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이런 식으로 해서 7이 토요일이라는 뜻이고, 숫자 1은 월요일이 1, 화요일이 숫자 2, 이런 뜻이고요. 숫자 0은 월요일, 그리고 숫자 6이 일요일,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조건 1, 2. 예. 좀 애매하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일의 요일을 구하시오. 위크데이 함수. 예.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기 문제 보통 원래 어떤 조건을 쓰라고 나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없네. 예, 뭐 일단 설치일의 요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크데이에 있는 조건은 그냥 맨 위에 있는 숫자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choose. 여기다 뭘 쓴다고요? weekday. 얘를 날짜로 변하는 거죠. 어떻게? 조건 1을 써서. 조건 1이 뭐예요? 숫자 1이 일요일이죠. 자, 쓰시고. 숫자 1이 뭐예요? 일요일. 숫자 2는 월요일. 숫자 3 화요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2006년 3월 8일은 화요일인가봐요. 어떻게 검증하느냐? 자, 복사해서 셀서식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화요일 맞네요, 그쵸? 예. 그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추주에 있는 이 숫자가 1일 때, 2일 때 값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이 위크데이의 조건과 여기 뒤에 일요일부터 토요일의 순서가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부력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입니다. 반올림하여 전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단 조건이 입력될 때 입력하시오. 라운드 the average 함수. 예. 자, 일단 라운드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는 뭐냐?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형태들이 있어요. 라운드, 다운, 업, 라운드, 다운, 그리고 trunc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들이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라운드, 값, 그리고 조건. 얘네들은 라운드는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이런 함수예요. 그 값과 조건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쓰고 회계 형식 넣어주고 콤마 1, 2, 3, 4, 5, 6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이 값을 어떤 조건을 매기는 건데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 자,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할게요.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라운드 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뒤에 뒷자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3을 썼을 때, 2를 썼을 때, 1을 썼을 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보세요. 0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자, 0을 쓰면 어떻게 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반올림을 해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수 첫째 자리임에서 반올림한다는 뜻은 원자리까지 구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은 어디서 하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죠? 그럼 어디까지 구해요? 10원 단위까지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자, 얘는 어디서 반올림하죠?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은 100원까지 구한다는 뜻이고 얘는 100원에서 반올림해서 1000원까지 구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거꾸로겠죠. 1, 2, 3은요. 그쵸? 그래서 모를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서 쭉 나열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반올림하면 1000원 단위까지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야 1000원 단위까지 구해지겠죠. 그래서 라운드 쓰실 때는 어떻게 쓰냐? 이 문제에서는 값을 클릭하시고 값을 구하고 그 값의 조건을 뭘로 넣는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값은 뭐로 구하라고 돼 있냐면 이 d-average 함수라는 거를 넣어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d-average 함수는 자 dsum이 있고요. d-average, d-count 함수들이 있는데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쓰냐? d-average니까 average라고 있어요.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 걸 구할지를 하고 조건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이 시험에서는 항상 범위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범위들은 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함수가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몇 번째 거 구하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부력 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이래요. 내가 블록 여기서부터 잡았잖아요. B의 4부터요. 설치 비용이 몇 번째 있어요? B로 기준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죠. 그럼 몇 번째 거는 몇 번째예요? 일곱 번째 거. 조건이 뭐냐? 부력 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이래요. 자, 조건은 형태가 뭔 거예요? 부력 일체형인 거죠. 그래서 d-average 함수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시 간단하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의 범위는 어떻게? 내가 입력한 거 전부 다. 몇 번째는 자, 여기 이렇게 A, B, C, D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행일까요? 열일까요?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범위 이렇게 잡았는데 설치 비용이었죠.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인데 내가 여기서 범위 이렇게 잡았다. 그럼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은 일곱 번째 열이 됩니다. 조건 항상 어떻게 잡냐? 블록 지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D가 들어가는 함수들은 어떻게 한다? 조건은 블록 지정. 그 조건이 뭐예요? 형태가 불역일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형태가 구조체형이다. 그럼 이 블록 이렇게 안 되죠?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냥 아무데나 써서 형태를 어떻게 해요? 구조체형 이렇게 써놓고 조건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번 제가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비용의 평균이죠. 반올림면 1000원 단위. 일단 첫 번째 라운드. 값자리 뭐 들어가요? d-average. 함수 열고 시작 열고. 자,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잡아볼게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숫자 7. 조건 뭐예요? 형태가 불일치.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예요? 라운드의 값이죠. 콤마 찍고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부력일체 설치. 내가 구조 체형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다가 써놓고 이 조건 이 칸을 어떻게 해? 1로. 그럼 얘는 구조 체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아마 조건을 이렇게 따로 쓰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는 무조건 블록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력일체형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4번 용량 저소지의 발전 규모 순위 내림차순을 구한 결과 값 뒤에 위를 붙이시오. 자, 랭크 함수인데요. 랭크는 딱 보이면은 보이시나요? 뭐죠? 순이요. 그쵸? 여러분들 랭크 많이 하시나요? 거기 있는 랭크의 2랭크입니다. 그래서 얘는 랭크는 어떻게 쓰시냐? 얘는 좀 헷갈려요. 제가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써봤어요. 자, 랭크는
내가 순위를 구할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범위 그리고 조건이 있게 있어요. 자, 조건에는 크게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는데요. 내림차순은 조건은 0과 1이 있습니다. 0을 입력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적용이 되고요. 1을 입력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럼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뭐예요? 볼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숫자 오름차순 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수부터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은 큰 수부터 정렬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뭐야? 가나다라마 작은 거부터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뭐 영어부터 되고 뭐부터 되고 뭐부터 되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커말 2급을 공부하시게 되면 거기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내림차순이 맞는 것은 뭐 오름차순이 맞는 것은 순서로 맞는 것은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이 엑셀 실무에서는 그걸 몰라도 내가 몇 번 누르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과 1을 쓰시면 되는데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고 오름차순은 작은 거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해볼까요? 자, 발정 규모의 순위 제가 한번 여기다 번외로 발정 규모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랭크 순위 구할 셀 어디있죠? 얘의 순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범위 어디있죠? 여기 있어요. 자, 조건 아까 뭐였죠? 내림차 순위가 0. 아, 얘는 5등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는데 순위가 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달러 표시가 있는데요. 이 달러 표시가 뭐냐면은 범위를 고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ITQ 엑셀 할 때 범위는 보통 다 고정하라고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고정을 이렇게 안 했죠. 예. 근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함수들의 범위가 들어가는 것들은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정이 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칸씩 밀려요. 자, 근데 순위를 구할 셀은 이렇게 밀리는 게 맞죠. 근데 이 순위를 구할 범위는 어떻게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 범위에서 얘가 내림차순으로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초록색은 범위 고정 어떻게 하냐면 F에서 한 번 누르시면 돼요. 모든 것에다 달러가 있게끔. 자, 달러가 한 번 또 누르면은 이거 뭐냐면은 5랑 12만 고정이 되고 G는 고정이 안 된다는 뜻이고, 한번 F4를 더 누르면은 G 앞에만 있으면 G만 고정이 되고 5랑 12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ITQ 엑셀에 함수를 쓸 때는 범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쵸? 얘가 초록색이 변하지 않고 순위를 제대로 구해줍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랭크 함수에 있는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용당 저수지의 발전 규모 순위죠. 어떤 거죠? 용당 저수지니까 어디 있어요? 요로 쭉 와서 예. 조건 어디에요? F4. 내림차 순위니까 뭐예요? 0.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 위를 붙이래요. 연산자, 엔드 연산자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위. 예, 3이네요. 그쵸? 3위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랭크도 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문제 남았는데요. 5번 최저영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스몰 함수. 자, 스몰 함수를 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게 라지랑 스몰 그리고 민, 맥스가 있어요. 자, 라지랑 스몰을 어떻게 쓰냐면 라지랑 스몰은 어떤 범위의 번째인데 몇 번째로 큰지, 얘는 스몰이니까 몇 번째로 작은지, 민은 민과 맥스는 어떤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는 크게 쓰임이 비슷해요. 자, 몇 번째로 큰지 몇 번째로 작은지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라지. 자, 여기에 콤마 찍고요. 2를 쓰면은 두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을 보여주는 함수예요. 자,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얘죠? 얘, 두 번째가 얘고요. 거꾸로 스몰은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그렇죠? 그리고 미는 가장 작은 값, x는 가장 큰 값을 보여줍니다. 자, 민이랑 맥스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라지 어떻게 쓰면 되죠? 범위에서 죄송합니다. 스몰 어떻게 쓰면 되죠? 범위에서 첫 번째. 이게 똑같죠? 어떤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은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이랑 똑같고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맥스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민이나 맥스를 몰라도 라지와 스몰을 이용해서 민과 맥스와 같은 값을 구할 수도 있긴 해요. 혹시 민이나 맥스라는 함수를 모른다면 근데 훨씬 쓰기는 쉬우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스몰. 자, 최종 용량이네요. 최저 용량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용량이 있는 이 범위인데요. 얘를 끌면 자동으로 용량을 이렇게 들어가죠. 그 몇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최저니까. 200이네요. 그쵸? 검증 들어갑니다. 민 용량 치면 200 맞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됐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설치 H14셀에서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설치를 구하시오. 브이로그 감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V룩업이 있고요. H룩업이 있어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V룩업은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퍼질 때는 V룩업을 쓰고요. 이 헤드라인이 이 밑으로 혹시 간다. 그러면 H룩업을 쓰는데요. H룩업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취업해도 H룩업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쓰냐면 어떤 룩업이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어떤 값을 어떠한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먼저 쓰고 보여드릴게요. 조건은 0과 1이 있는데 0은 일치, 1은 근사값. 그런데 ITQ 엑셀에서는 근사값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이 근사값을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제가 일단은 ITQ 엑셀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은 과감하게 무시.
헷갈리지 말려고요. 조건은 그래서 항상 뭘 쓰냐? 0. 자, 범위는 어떻게 하냐냐? 항상 고정시켜주세요. F4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F4 범위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F4를 눌러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다 유효성 검사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경남 합천댐을 누르면은 설치일이 자동으로 보여줘라. 예를 들어서 뭐 문문댐을 누르면 설치일이 자동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vlookup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자, vlookup 값 어디죠? 이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전체 다 하셔도 되고 F4 눌러주시고요. F4 범위. 자, 내가 찾고 싶은 게 뭐 설치일이죠. 설치일이 이 내가 지정한 블록에서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그러면 4. 콤마는 무조건 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설치일은 날짜이니까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운문댐이 그럼 어디 2010년 4월 3일날 떴다 뜨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뀌어요. 지평저수지는 2017년 3월 15일 이런 식으로 쓰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하고 이 어떠한 값을 내가 이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값을 보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사업장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경남 합천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남 합천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죠? 예.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주시면 좋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근데 브이로그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자, 여기 경남 합천댐이 여기도 경남 합천댐이에요. 두 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여주냐? 항상 맨 위에 있는 값을 보여줘요. 이 밑에 있는 값 절대 안 보여줍니다. 자,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바뀌는 거? 맨 위에 있는 것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vlookup을 쓸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값들이 다 다를 때만 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나중에 쓰실 때 유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용량이 1000 이상 행 전체래요. 행 전체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블록 잡아야 됩니다. 1000 이상이래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고 글꼴 파랑 굵게. 자, 아까 이상 어떻게 표시했었죠? 이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일 때는 범위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조건부 서식의 셀 참조는 어떻게 한다? 알파벳 앞에 이 달러 표시가 와야 한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행 전체에 조건부 서식 어디 있죠? 홈에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규칙 관리 들어가셔서 새 규칙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항상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상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이래요.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즉 여기에는 조건을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뭐죠? 용량이 1000 이상. 자, 용량을 클릭하시고 처음에 보면 이렇게 고정 표시가 돼 있어요. 얘를 F4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알파벳 앞에 달러 표시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이죠? 얼마 이상? 1000. 이렇게 하면 조건 끝. 용량이 1000 이상. 자, 행전체의 다음 서식을 적용해 굴곡을 파랑 굵게. 자, 서식 들어가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파랑. 아, 이건 채우기네요. 죄송합니다. 글꼴. 색. 진한 파랑이고요. 예, 파랑이죠. 파랑. 그리고 어떻게? 굵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쵸? 확인, 확인, 확인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모르고 아까 이 채우기를 눌러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적용이 된 겁니다.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 3, 4 작업은 조금 스피드하게 해서 한 방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